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 있었던 화장품주가 오늘 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상승했었던 것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밀린 상황 속에서 소폭의 반등 정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참 애설프기만 한데요. 자, 오늘 LG생활건강 필두로에서 전반적인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일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생활건강의 4분기 실적 쇼크, 사실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 반응이 좀 영 안 좋네요. 이 시작이 지금 보면은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장품, 뭐 항공,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또 내일이면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오르면 삼성전자 관련해 갖고 대형주들 부품 반도체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듯이 올라가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오늘 같이 올라가면서 그 부품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네. 최근에 조선주들도 강세로 그러니까 어떤 큰 대형주가 오를 때는 지수가 오르면서 그것들이 오르고 그것들이 좀 물렀을 때는 그 틈새를 이제 노리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 좀 AI GPT라서 새로 또 이제 기존의 그 AI가 이제 하드웨어 쪽 움직이는 쪽이었다면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다시 간다는 거에 어떤 태발을 맞춰갖고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뭐 항공, 여행, 카지노, 화장품 뭐 일렬로 몰아가지고 같이 빠졌다가 또 약간 좀 호전되면 또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전 쪽에서 대형주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좀 빠지는데 오늘 그 LG생활건강이 18년 만에 역성장했다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15%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직전 한 5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왔는데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슈처럼 해서 오늘 급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4분기 매출은 1조 8천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1,289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빠졌고 영업이익은 47%나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영업이익률도 7.1%대 그쳤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장이 빠졌는데 온기로 따지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온기로 따지면은 작년에 영업 매출을 7조 2천억이나 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이나 했고 매출 영업이익은 7,111억, 영업 순이익은 2,583억, 상당히 선방했는데 이 업계 자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선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좀 회복될 수 있을지의 여부인데 좀 보수적인 시각도 있어서요. 우리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감 사실 상반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리오프닝이 뭐 이미 북미나 유럽 쪽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국이 문제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해외 그 항공 관련해 갖고 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막 못하게 하고 어디는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복으로 이제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뭐 오늘부터 PCR 검사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게 만드는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했다는데 미국 같은 리오프닝 할 때 상당히 소비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수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그 이상으로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 중국 인바운드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소비가 거의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을 대비고 아무래도 뭐 마스크까지 벗게 된다면 그 이상일 수 있는데 화장품 수요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하고 연계된 것은 아무래도 그 중국의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보따리상. 보따리상. 근데 이게 아무래도 면세점을 아주 또 휩쓸 거예요.
면세품을 돼야죠. 휩쓸어 가지고 이제 거의 뭐 국내산 외국 나가는데 줄 서서 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따이공들의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점 구매가 아마 러쉬를 이룰 건데 그거를 네. 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PCR 검사를 우리나라만 또 유독 일본하고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했던 중국의 그 코로나 상황이 진짜 오픈시키면서 우리 상당히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거의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정책하고 미국, 중국 당국하고 서로 연계만 된다면은 우리부터 이제 서로 지금 아웅다웅이잖아요. 먼저 풀라 이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 우리보다는 좀 작은 나라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모르지만 그럼 이거는 어쨌든 예.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린다라는 생각이 있는 풀려야죠. 거죠. 풀릴 겁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중국 현지보다는 어쨌든 이제 면세점 쪽에 있어서의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들의 이 다시 한번 휩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해 볼 텐데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좀 주춤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자, 뭐 유럽을 보자 얘기했었잖아요.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쪽은 아무래도 좀 중국보다는 작아요. 아직은 작죠. 이 LG 생활이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생활건강 네. 헷갈리네. 건강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건강입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게 이제 해외가 거의 이 국내가 한 25%, 네. 해외 매출이 75%인데 거기에 중국이 차지하는 게 23%고 그다음에 면세점 매출이 한 20%, 그다음에 그 중국을 포함한 면세점 사업이 32%, 중국을 포함한 해외가 한 20%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미국은 거기 뭐 기껏 한 12.3%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는데, 네. 예, 미국 2분기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올라간 거 맞아요. 계속 올라갔어요. 2분기 매출이 한 140억에서 3분기 164억으로 올랐다가 4분기 말에 183억까지 올랐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차지하는 포션이 작기 때문에 미국의 효과를 보긴 했어도 아무래도 중국이 어떻게 열리고 해결이 돼야 이 LG 생활건강의 실적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쪽도 괜찮아지고 뭐 중국 쪽도 다시금 올라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도 그런데 이제 LG 생활건강 내에서는 음료 관련된 사업부도 있잖아요. 월드컵 특수에 사실 다양한 음료 시장이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보면 LG 생활건강의 음료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단 말이죠. 네. 월드컵 특수 11월 달 네. 카타르에서 했잖아요. 매출 올라갔어요. 실제적으로 음료 사업부는 매출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 단가도 높여서 했기 때문에 근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원료비가 워낙 들다 보니까 원료비가 비쌌군요. 거기에서 그 영업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영업 손실로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음료 사업부도 작년에 온기로 따진다면 매출은 거의 4천억이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은 308억에 그치면서 8%가 하락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네요. 그러면 LG 생활건강의 이제 앞으로의 주가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키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금 LG 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 그다음에 화장품 업계 뭐 선두주하는 코스맥스 이런 네. 것들이 실적이 거의 작년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LG 생활건강 빠진 게 아니라 뭐 그런 화장품 업계의 그 화장품만 하는 오로지 화장품만 하는 코스맥스부터 해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중국 영향으로 해가지고 거의 실적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LG 생활건강은 음료 사업부라든지 이런 그 여타 다른 업종에서 좀 선방을 해갖고 좀 덜 실적이 이 회사 그 기존의 회사보다 좀 덜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쪽의 특수는 아무래도 그 해결책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풀고 해외 여행객 자유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지금 우리하고 좀 껄끄럽게 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그런 시도를 네. 했었단 말이에요. 국가 간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고가 라인 화장품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마진폭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신제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까지 기존의 고가 라인 아무래도 고가 라인은 국내 소비라든지 이제 화장품 이제 마스크 이제 벗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제 TV에 보면은 백화점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갖고 이제 쇼를 사죠.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보복 소비가 상당히 클 텐데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대보다는 약간 좀 고가 왜냐 그동안 그쪽에 돈을 투자를 안 했잖아요. 소비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내는 아무래도 고가 라인 쪽에서 하이엔드 쪽에서 소비가 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 유럽 시장 이런 쪽에도 수출은 아무래도 고가 위주로 가는데 당장 중국은 고가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인바운드가 커지니까 소비가 커지니까 면세나 아니면 따이공 그다음에 관광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니까 기존의 라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모님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사실 지금 명확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언제 열릴지도 물론 상반기로 볼 수 있겠지만 시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LG생활건강의 매매 전략을 우리가 세워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얼마 정도로 목표가 또 손절가 또 매수가는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LG생활건강 지금 저점이 작년 10월 말에 나왔어요. 50만 원을 깨고 장중에 49만 9,500원까지 했다가 지금 3개월째 지금 이제 꾸준하게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시세가 이것만 오른 건 아니에요. 69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다행인 것은 매물대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봉 차트를 보시는데 매물대를 벗어나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중국 관련 PCR 관련 검사에서 좀 하락을 하고 내가 오늘 실적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긴 120일 평균선에 딱 마주치고 60일 맞추면서 지금 반등 자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 크게 올라간 건 없잖아요. 근데 매물대는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좀 더 빠지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지는 충분히 이 가격대 한 69만 원 선에서 그러니까 65만 원 선에서는 지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목표가는 그 상단 부분까지 매물대 직전 부분까지 85만 원 선정했는데 아무래도 중간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 진입하는 부분 한 85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는 거의 90만 원 이상 나오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 세워봤고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일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